팀장님, 네. 이제 퀀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제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퀀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부터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어 의미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퀀트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퀀티터티브,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계량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앞에 5글자를 따서 퀀트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퀀트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과거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르는 주식 혹은 뭐 수익률들의 패턴, 주식시장의 수익률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 중에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타냈던 게 아니라 약간 과거에가 나타났는데 이게 미래에도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패턴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을 보면 좀 사연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팀장님은 왜 퀀트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에 경영학과로 입학을 했거든요. 예. 경영학과는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동기나 선배들이나. 근데 제가 2006년에 입학을 했는데 이듬해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을 하는 친구, 뭐 선배들이 다 뭐 계좌가 거의 깡통이 났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저희 가족 중에 한번 주식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 상장 폐지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경영학과를 다니다 보면 막 수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이거를 내가 대학교까지 와서 들어야 되나 싶은, 저랑 안 맞는 수업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근데 복학을 하고 나서 제가 뭐 재무론, 투자론, 통계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거는 저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공학 이런 공부도 하고 뭐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나와 맞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직업을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퀀트라는 게 뛰어나왔고, 그래서 뭐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도 하고 퀀트로 취업해서 하다 보니 뭐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퀀트 투자를 하려면은 좋은 데이터를 가능한 한 이제 풍부하게 모으는 게 굉장히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데이터는 어디서 얻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죠. 왜냐면 기관은 돈이 있으니까 예. 뭐 데이터 벤더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업체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데는 블룸버그나 뭐 로이터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데이터 가격이 1년에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달하니까 네. 일반 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요새는 다행인 게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HTS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HTS는 해외에서 거의 펀드 매니저가 쓰는 프로그램급으로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 활용하셔도 국내 종목에 대한 그런 금융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네이버 금융 이런 데도 전 세계 주식 정보 다 잘 돼 있고, 예. 해외로 가보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나 요새 뭐 많이들 아시는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 사이트 가셔도 주식이나 뭐 여타 다른 자산들에 대한 데이터는 요즘은 뭐 인터넷만 이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고 또 부지런하면 이제 데이터 얻는 건 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군요. 그렇죠.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 퀀트 투자가 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죠. 뭐 퀀트가 사실 뭐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뭐 논문도 봐야 되고, 뭐 그 퀀트가 뭔데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고, 논문을 보고 또 데이터도 구해야 되고, 데이터도 정제해야 되고, 뭐 코딩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하는 거랑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법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건 그냥 ETF 투자하는 거겠죠. 워낙 퀀트 전략들이 들어간 ETF도 요새는 많이 있으니까. 혹은 뭐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분리오나 분리레오 이러한 뭐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요새는 또 많이들 이용하시죠. 거기 또 다 퀀트 전략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올라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뭐 본인이 직접 퀀트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올라떼 서비스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7개국 15만 개 기업의 40년치 이상의 주가와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수억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고객분들이 가장 쉽게
뭐 퀀트 혹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서비스이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종목 찾기 그리고 백테스트 기능이 있는데 뭐 종목 찾기 같은 기능은 일반 투자자분들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오늘 데이터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되게 데이터 하면은 뭐 재무제표 이런 정형 데이터를 좀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세상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게 숫자로 쉽게 표현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정형 데이터 이런 같은 것들이 기존에 많이 이용했죠. 뭐 주가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경쟁자가 많아 보면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혹은 대체 데이터 이런 거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나 혹은 뭐 음성, 텍스트 이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형태를 대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딥러닝을 이용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뭐 자동차 대수 파악하고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예제인데 실제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투자했던 게 뭐가 있냐면 오르비탈 인사이트라고 위성 사진만 분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에 있는 주차 공간들 사진,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그 26만 곳의 위성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레포트가 2018년 그 미국 시어스 유통업체의 주차장을 봤더니 매출 하락이 예측된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그해 10월에 이제 시어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재무제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유 저장량에 따른 그림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이렇게 통이 있고 뚜껑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가 많이 재고가 많으면 이게 뚜껑이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없고 원유가 모자라면 이제 뚜껑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림자가 많이 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원유가 얼마나 남았다라는 걸 통해서 뭐 원유 가격을 예측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요새는 뭐 흉작, 풍작 이런 것도 많이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휴대폰 위치 정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밑에 이제 타노스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예. 이제 여기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 대체 데이터를 연구하는 업체인 건데 여기서 그 휴대폰에 위치 정보 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치 정보를 끼면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가 있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테슬라 공장에 굉장히 위치 정보가 많더라. 예. 그래서 역산해 보면은 지금 얘가 테슬라가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주가 많이 들어와서 물건을 엄청 찍어내고 있다라는 걸 예측.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슬라 뭐 모델 5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재무제표 발표 때 테슬라 2018년 모델 3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3분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뭐 가계부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쓴 체크카드, 뭐 신용카드 어디서 썼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서는 이제 전 국민이 어디가 돈을 많이 쓰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충분히 데이터를 갖고 분석만 할 수 있으면은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즉각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야, 이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퀀트, 뭐 인공지능 활용 이런 기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동일한 기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 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모두가 이제 똑같은 전략을 하면은 돈을 못 벌겠죠. 평균으로 수렴을 하겠죠. 근데 기자분 주변에 퀀트 투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없죠.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좋다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과신, 로봇 뭐 알고리즘 모르겠고 내가 투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자기 과신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하면 더 잘한다. 이런 확신이 있죠,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퀀트 투자가 계속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비법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럼 이제 수익률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뭐 걱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퀀트 전략이나 혹은 뭐 투자 전략이 논문으로 발표됐을 때 혹은 뭐 책을 통해서 나왔을 때 수익률이 정말로 감소하느냐.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략 200여 개 정도의 전략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수익률이 확연히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외의 국가, 미국이 아닌 국가는 이런 전략을 발표해도 수익률에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제도적 마찰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매도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굉장히 자유롭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또 전략이 나와도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펀드 같은 데서는 사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소형주 같은 경우 남아있기 때문에 예. 계속 뭐 수익률이 감소할 걱정은 없다고 봐도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금융 지식 수준 차이인 거죠. 미국에는 워낙에 이제 헤지 펀드라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전략이 나왔다 싶으면 정말 거기는 기를 쓰고 달려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헤지 펀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좋은 전략이 있다고 나와도 그냥 기존에 하던 형태대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뭐 투자 비법이 나와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콘트로 봤을 때는 4월 이후 증시 상황 이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퀀트로 보기보다는 약간 예.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지표를 보자면은 예. 사실 뭐 4월 이후 증시 상황은 4월 이후 뭐 그쪽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첫 번째 일단 금리 인상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뭐 예. 지금 금리를 뭐 3% 정도까지 쭉 올린다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로 뭐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대표적인 주식 시장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나와서 향후 뭐 경기가 안 좋을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전쟁도 아직까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항상 이런 워닝 신호들은 있었습니다. 네. 항상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 버는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이든 어떤 분이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워런 버핏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거든요. 워낙 투자의 구루시니까. 워런 버핏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주식에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할 때, 혹은 뭐 주식에 투자 안 하고 현금을 쌓아둘 때, 그 투자할 때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하는지 보면은 사실 버핏만 잘 따라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비축해 놓으셨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2022년 초에 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 신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 MMA를 단행하시면서 얼마 전에 또 보험사를 굉장히 비싼 돈을 주시고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버핏은 향후 미국 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왜 보험회사를 샀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좋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뭐 좋은 주식은 있으니까 있기 마련이니까 그게 어떨지 한번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게 뭐 개인 투자분이 어떤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퀀트에 관심 있는 초보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개인 투자를 하시다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퀀트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퀀트로 하면 쉽고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면 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겠죠. 사실 쉽고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퀀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첫 번째 절대 퀀트가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투자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이유를 알잖아요. 뭐 얘가 매출이 올랐거나 매출이 떨어져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린 건데 퀀트 투자를 하면은 약간 포트폴리오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게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러한 경제 환경 내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거나 이러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뚝딱뚝딱 투자하면은 나중에 좋다더라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러한 움직임을 감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퀀트 투자가 절대 대박이 나는 투자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퀀트는 이게 대박이 나는 부분을 버리고 그걸 이제 쪽박이 나는 부분도 버리고 되게 안정적인 분포를 가지고 투자해서 약간 주식시장에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의 수익률을 더 거둬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한 조금의 차이가 쌓이다 보면 큰 부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퀀트 전략이다.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리고 언제나 버는 전략도 아닌 거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퀀트 전략도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언제나 돈을 버는 퀀트 전략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지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퀀트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종목 발굴을 되게 잘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퀀트 할 필요 없죠. 그냥 소수 종목 집중 투자하셔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유리한 싸움인 건데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퀀트가 정답도 아니고 퀀트가 정답일 수도 있고 집중 투자가 종목일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봐야 하는 거는 이제 절대적인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투자를 하면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는 좋다. 딱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알에서 진주를 찾는 확률은 동일하다고 보면은 진주를 많이 발굴하면 모래알을 많이 보면 되겠죠. 예.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를 많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만 해도 대략 3,000여 개가 있는데 그러한 3,000개 종목을 데이터로 쭉 받은 다음에 필터링 같은 걸 해보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렇고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전 세계에 상장된 종목이 뭐 만여 개 혹은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기존에 투자하던 스타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발굴하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은 일단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으로 몇 번만 필터링을 해보면 남는 종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진주를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투자하는 게 그러한 이제 진주를 발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